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오늘은 아우디에서 정말 작정하고 만든 차세대 프리미엄 전기 세단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우디 A6 e-tron. 사실 이제 아우디 얘기할 때 이분을 빼놓고 얘기하면 섭섭할 지경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준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를 애정해 주시고 또 연락도 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사실 제가 다른 일을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왔고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또 아우디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지금도 아우디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기님은 아우디 딜러가 아니라 한 명의 그냥 소비자, 아우디 팬으로서 저와 같이 이제 편하게 시승하면서 장단점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또 지난번에 아우디 A6가 준기님 덕분에 너무 네. 품격 있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아, 네. 그 영상이 지금도 회자가 될 정도로 잘 되고 있거든요. 아, 덕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우디 A6가 그만큼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아우디에서 되게 인정하는 네. 차종 중에 하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트론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아우디 A6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이 아니라 후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 모든 브랜드에서 전기차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전기차인 만큼 배터리라든지 충전 시간, 주행 거리 이런 거에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경쟁사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어떤지 관련해서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보시죠. 렛츠고!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네. S라인 모델이고, 이것보다 아랫등급인 어드밴스드 라인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실내 같은 경우는 S가 네. 이제 있고 없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페달, 네.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네. 이 가지수의 차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뱅앤올룹슨 스피커 지금 이거 네.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그것도 그 출력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윗등급 같은 경우는 S6까지 총 3가지 트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라운드 뷰 어떠신 것 같아요? 예전 A6 저랑 같이 타보셨잖아요. 일단은 이게 커브드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 보는 입장 말고 운전자에서는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고, 네.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훨씬 커진 것 같아. 맞죠. 맞아요. 그리고 앞에 이거 전면 디스플레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그렇죠. 저는 이게 유튜브까지 된다라고는 몰랐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데. 와, 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꽤나 커요. 그렇죠. 그 여기서 내비 찍어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네. 이런 옵션들이 사실 단점도 있다고 보여지는 건 뭐냐면, 네. 이렇게 전자기기가 많아질수록 여튼간에 이 수동보다는 고장이 잘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옵션 편의사항들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 단가, 금액이 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하다못해 그런 지금 것들은-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바뀐 거에 있어서 네.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건데, 맞죠.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거는 프레임이 말이 네. 안 돼요. 게이밍 모니터 보면 네. 주사율에 따라서 네. 게임이 되게 유리하고 불리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네.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불편하다,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안 드네요. 딱 그 시야가 그 아랫부분까지 포함해서 거울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넓게 보여요. 예전에 이트론 5를 시승도 저희 또 했었고, 네. 차량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네. 그때 봤을 때는 약간 원근감이 좀 덜 느껴진다 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비교적 원근감이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주차할 때 굉장히 많이 맞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편해졌다라고 얘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선 변경 하실 때 여기도 네, 다 이렇게 보셨나요? 들어오네요, 라이트. 네, 맞아요. 쨍한 이렇게 네. 밝은 날에도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네. 보시게 되면 잠깐 방향지시등 한번 네. 켜볼게요. 저쪽에도 인터랙션 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네. 네, 신기하더라고요. 야, 진짜 잘 치고 나간다, 역시 전기차. 역시 전기차. 와. 근데 제가 느낀 전기차 이 느낌이 네. 다른 전기차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엄청 부드럽게 네, 나오는데요? 부드럽게 쭉 밀고 네. 나가는 느낌? 어떤 영상에서 제가 네. 봤던 거 되게 인상 깊었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탁 그 페달을 밟으면 네.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느낌 같아요. 그런데 이 A6 e-tron 같은 경우는 네. 대포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묵직하게 네.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네, 느낌이구나. 네. 직접 제가 타보니까 그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딱 공부하면서 들었냐면, 이 네. 차는 모델 Y 주니퍼 뭐 이제 FSD도 이제 곧 될 것 같고 다 좋은데 나는 좀 럭셔리, 그러니까 프리미엄 그런 세단의 즐거움과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 하면은 선택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모델 그 S나 X도 굉장히 비싼 차고 좋은 차지만 내부 이런 그 인테리어의 느낌과 네. 그런 마감이 엄청 고급스럽냐. 우리가 항상 뭐 도상사에서 BMW 7 시리즈, 뭐 네. 벤츠도 2 시리즈 봤던 약간 그런 고급감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저번보다 훨씬 더 안에 내부가 너무 이뻐요. 그 되게 뭔가 많아졌는데 네네. 또 덜어낼 건 또 덜어내가지고 네. 근데 제가 느꼈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이전 세대 A6 같은 경우는 버튼이 네. 조금 더 고급감이 있었어요. 아. 같은 플라스틱인데 근데 실제로 눌러보시게 되면 네. 약간 좀 재질이 좀 아쉽다. 그러네. 네, 약간 조작감이 좀 아쉽다. 좀 조악해졌네? 네, 조작감도 그렇고 네. 여기 이 핸들뿐만 아니라 여기 사이드 쪽에 있는 이 조작 버튼들도 조금 네. 그리고 원래 여기 가운데 디스플레이 있었잖아요. 그거 네, 없어졌네요? 원래, 그렇죠. 네. 모니터가 원래 2개 있었고 네. 아래쪽이 이제 공주기 조작이었잖아요. 네,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세대 모델을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거 되게 고급스럽게 했는데. 맞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네. 예전 세대 모델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암레스트에 이렇게 팔을 네. 기대고 바로바로 조작을 터치를 눌러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 세대 모델 버튼 눌러보게 되면 약간 그 쫀쫀한 햅틱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물리 버튼의 맞아요. 느낌도 같이 혼재가 되어 저 있었는데 타사를 진짜 많이 타봤는데 네네. 이만큼 쫀쫀하게 터치감이 네. 지원되는 건 아우디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진짜. 고급감이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햅틱 느낌이 이제는 사라졌다. 그런데 네. 주행감이요. 네. 와, 운전을 실제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 네. 와, 그 모든 단점들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미친 주행감이에요. 이건 진짜 타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영상에서 네. 극찬을 하는지 몸으로 제가 체감이 되니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차량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느껴지네요. 저는 체감이 돼요. 왜냐면 제가 전세대 모델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네. 타고 있는데 네. 에어 서스펜션을 타니까 네. 체감이 확 돼요. 에어 서스펜션 조합 및 그 배터리가 아래로 깔려 있음으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속으로 곡선 코스를 달릴 때 네.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서 쏠림도 덜하고 맞아요. 뒤뚱거림도 덜하고 지금도 빨리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네. 네, 쏠림이 없죠. 되게 고급 세단을 타고 있다는 그런 주행감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엄청 조용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너무 좋아요,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사고 싶네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네. 사고 싶네요, 진짜. 이 차가 어쨌든 전기차니까 네. 제가 배터리랑 주행거리, 충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차가 이제 100kWh 정도 용량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충전 속도는 800V여서 네. 이거를 킬로와트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0kW까지 나와요. 요게 이제 슈퍼차저 엄청 빠르다는 건 이제 아실 텐데 네. 그 차보다 더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이건 물론 이제 최대 충전 속도로 봤을 때 네네. 테슬라가 한 250대인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차가 좀 더 빠르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한 10%에서 80%까지 가장 빠르게 충전하면 약 21분 정도면 되더라고요. 충전소 가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커피 한 잔 딱 주문해서 그 정도. 돌아오면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그 주행거리도 이제 알아보니까 국내 인증은 469인데 유럽 기준 봤을 때는 WLTP 기준으로 630인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700으로 찍혀 700 이요?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주행을 네. 하게 되면 전비가 네. 킬로미터당 5에서 6 초반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100kWh에 네. 6몇 킬로가 나온다고 하면 못해도 600km 정도는 그러네. 나온다라는 거고 솔직히 이 차는 한 4대만 나와도 괜찮네 할 텐데 네. 6은 진짜 잘 나온다.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회생제동, 그러니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들이 더 많이 회수가 된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를 더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행거리 인증을 하는 것과 유럽에서 인증을 하는 것과 상하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차가 이렇게 끼어들었잖아요. 네. 여기에 빨간색으로 네. 경고 등이 이렇게 뜹니다. 표시가. 알림이 뜨는구나. 네, 이게 진강현실 Q4도 적용이 됐었던 거거든요. 물론 구글맵 기반의 순정 내비를 사용했을 경우 더 많이 정보가 뜨기는 하는데 하지만 구글맵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쓰게 된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네.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정보가 좀 한정적이고 현재 지금 떠 있는 건 제가 보니까 네. 일단 주행 속도 여기 지금 80km 제한이다. 네. 그거 경고. 그다음에 앞에 11km 앞에서 네. 뭐 좌회전해라. 이런 기본적인 알림 정도 이렇게 뜨네요. 그리고 요거 플랫폼이 또 알아보니까 PPE라고 해서 네네. 포르쉐와 함께 개발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PP 플랫폼은 말 그대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전기 효율이나 네. 충전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 기존의 그런 이트론보다 네,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거기에 배터리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네. 이 실내 거주 공간
뽑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실내도 쾌적하게 공간을 뽑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구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네. 2열이 좀 더 넓어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 2열이 좀 더 넓긴 한데 네. 제가 아까 잠깐 먼저 와가지고 한번 네. 앉아봤었거든요. 네. 뒤에 앉아보니까 허벅지가 네. 조금 뜨더라고요. 떠요 여기 밑에가. 네, 제가 키가 181인데 네. 뒤쪽에 앉았을 때 다리가 좀 긴 편. 아, 물론 상하님도 그쵸. 다리가 저도 긴 뜨겠네요. 편이 그게 조금 불편하다. 그게 좀 아쉽구나. 느낌이 있고. A6는 어느 정도 가격대죠? 이게? 지금 현재 A6 이트론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드는 네. 9,450만 원, 아, S라인 같은 경우에는 1억 2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 혜택 전, 네. 그리고 프로모션 할인 전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게 11월 말이잖아요. 네. 보조금이 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만약에 이 차량을 구매할 때 보조금 혜택이 꼭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건 영업사원분께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솔린 버전은 어느 정도 가격대였죠? 가장 높은 트림이 물론 이제 S6도 있지만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엔트리 모델 중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45TFSI 쿼트로 프리미엄 있죠? 네. 네, 그게 가장 높은 등급이었는데 그게 8,100만 원 정도였었어요. 할인 전 금액으로.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정도까지 2천만 원 차이가 나요?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그 쿼트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네. 가장 높은 등급이니까 이것도 S라인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더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1억 200이니까 약 2천만 원 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 거고 그거는 배터리 금액. 그럼 요게 뭐 요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나 뭐 바뀐 게 더 있나요? 이거 썬루프가 좀 신기하긴 해요. 썬루프 한번 네. 해볼까요? 네.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러네. 네. 툭툭툭툭툭 피아노 건반처럼. 툭 부러지게. 네. 횡단보도 딱 라인처럼. 좋다. 근데 이거는 그러게요. 네. 아우디가 또 잘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실내가 조용하다. 주차장에서 가만히 네. 멈춰있을 때 너무 차음이 잘 되니까 최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의 먹먹함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살짝 졸리기까지 하던데요. 살짝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단절된 느낌으로 있는 것 같아서. 조용한 거 원하시면 네. 또 전기차가 좋은데 전기차 중에서도 이 차량, 특히 네.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 차음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유지비 네. 그 다음에 편안함 네.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뽑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걸 느끼니까요. 맞아요. 네, 그 부분들은 정말 이 차량은 탁월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고속 이제 운전하는데 차가 좋은데 잘 네. 나가는데 풍절음이 너무 들리면 약간 좀 별로거든요. 맞죠. 예, 약간 이런 것도 다 막 180 달려도 다 막아주고 어느 정도 네. 좀 상쇄시켜주고 해야지 좋지. 그런 거 차이인 것 같아요. 단차, 그쵸. 이 유리, 네.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네. 노면 소음이 얼마큼 들리냐, 네네. 그런 거가 되게 큰 차이라고 보는데 이 차는 맞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차가 아닌가. 화면 크니까 이렇게 서라운드 보여지는 건 되게 좋네요. 네. 네.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건 지금 촬영 중이시죠? 네. 해상도가 저 지금 그 생각했어요. 그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 HD 화질의 TV를 크기만 키워놓으니까 뭉개지는 느낌. SD로 바뀌어진 느낌. 왜 이러지? 와, 이건 이거 진짜 품질이 조금 아쉽긴 하다. 네. 그리고 프레임도 많이 좀 끊기고요. 혹시 이 차가 네. 기존에도 이제 반자율 주행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좀 더 좋아졌나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반자율 주행에 해당되는 게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면서 네네네. 계속 같이 가는 기능.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차선을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과거의 차량이랑 마찬가지로 네.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에요. 이탈 방지만 막아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아하. 실제로 제가 도로를 달렸을 때 저 네. 지금 A6 전차주잖아요. 네.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차량이. 그러니까 중앙으로 딱 잡고 네. 가는 느낌이 없어요. 좀 덜해요. 저는 아우디를 네. 좋아하는 팬으로서 어떻게 보면 충신이에요. 네.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 부분은 진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해보니까 네. 타이어 앞뒤가 그 가루폭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 왜 코너 돌 때 네. 특히 그 접지력이 향상이 됨에 따라서 날카로워졌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타이어 폭이 앞뒤가 다른 거에 조금 더 이게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다름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아우디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쿼트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쿼트로가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 다 벤치마크를 하잖아요. 네. 그냥 사륜구동.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뭐 겨울철에 미끄러짐 방지를 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는데 이 차도 똑같이 쿼트로 자체는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쿼트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차 쿼트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혹시 사륜구동처럼 느껴지셨나요? 지금까지 올 때? 후륜이죠? 네, 후륜이에요. 그죠? 후륜이죠? 네네. 사륜구동
구동은 아니에요. 아, 쿼트로가 이 차는 또 안 들어가 있구나. 네,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이 얘기 괜히 했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솔직한 거예요.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네. 지금 여기 30분 동안 왔잖아요. 네. 그렇게 오면서 이거 쿼트로라고 느껴질 정도로 안정감이 있었다라는 그러네. 또 반증일 수도 있는 거죠. 아, 에어 서스펜션과 그리고 네. 또 배터리 네. 하부에 깔려 있는 것 그거에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전에 저희 네. 타이어 폭 관련해서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또 한몫을 하지 않나. 이 차도 혹시 리어 조향이 되나요? 안 됩니다. 뒷바퀴 조향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잠깐 한번 돌아볼게요. 네. 여기 어차피 차 없으니까. 근데 보면 회전 반경이 짧아요. 그거 엄청 짧다. 우와. 네, 이것도 짧아요. 우와, 진짜 짧네. 네, 저도 지금 느껴졌던 우와. 게 좀 전에 유턴을 돌았었는데 네. 반경이 좀 짧은 거예요. 후륜 조향이 없는데도 이래요? 네. 미쳤다. 되게 신기하다. 이게 와우디 원래 후륜 조향되는 거 타다가 네. 다른 차 타면 왜 이렇게 1차선에서 3차선까지 붙으려고 하는지 막 답답해가지고 불안하고 그쵸. 또 한 번 틀어줘야 되고 불편하고. 맞죠. 맞아요. 근데 이 차는 뭐 후륜 조향 없어도 충분히 뭐.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통풍 시트 있는 걸로 보이고 2열 포일딩은 수동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네. 궁금하네. 이것도 네. 이거 완전 옛날 택시 탔을 때 아우디 이런 거에 이것도 돈 안 아끼는데 원래? 비판할 때는 비판해야 됩니다. 네. 이거 너무 옛날 진짜 안전벨트 클립 느낌이에요. 속된 말로 이런 거를 짜친다 그래요. 네. 네. 솔직히 짜칩니다. 솔직히 이거는 트렁크 공간이 진짜 넓다. 전동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수동도 없는데요? 앞쪽에 의자 있는 것 같아요. 요거예요, 요거.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하는 방식이구나. 똑같이 옛날처럼.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네. 금액대가 좀 높은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트렁크 열었을 때 네. 특히 SUV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레버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냥 저기 있네. 네. 세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앞쪽에 다 있네요. 아까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네. 트렁크 열기 전에 네. 잠깐 여기 뒤쪽에 있었어요. 그냥 네.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표시 있죠? 네. 여기 밑에 LED가 네. 요 위치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쯤이라고 네. 발 닿는 곳이. 네, 여기 네. 이렇게 차주시면 됩니다. 네. 라고 네. 아래쪽에 LED를 쏴주더라고요. 이거 좋네요, 이런 네, 거는. 그쵸. 있네, 있기는. 조그만하게 있네요. 크진 않네요. 그냥 조그만한 가방 같은 거 들어갈 정도. 네네네네. 네. 여기 흡음재도 그러네, 해놨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네. 아우디가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네. 전기차 보면 뭔가 좀 어색해요. 차가. 맞아요. 특히 i5 같은 경우에 BMW는 네. 약간 그 배터리가 밑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구조 특성상으로 이렇게 뭉툭해 보인단 말이에요. 투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비교적 잘했어요. 교묘하게 잘 처리를 맞아요. 한 흔적이 보여요. 맞아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네. 일단 대각선에서 봤을 때 유리하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네. 요거뿐만 아니라 이 사이드 스커트 이 라인 보게 되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잘 감춰놨어요. 라인을 맞아. 예쁘게 원래 잘 이렇게 뽑았어요. 밑에가 두툼하게 못 생겨야 되는데 네. 라인 져가지고 네. 이렇게 깎아놨죠. 맞아요. 음영 준 것 마냥. 상대적으로 좀 더 네. 날렵하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얼굴 그 쉐딩 주는 거 마냥. 네, 맞아요. 그러네. 맞아, 쉐이딩. 영리하게 했다, 디자인. 맞죠. 진짜. 그래서 네.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이게 차가 뭉툭해 보이고 투박해 보인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네. 네, 아우디가 예전부터 잘했던 거 네. 항상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네. 철판 가공 기술이 진짜 뛰어나다. 그쵸.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이런 라인들 네. 엣지가 네. 다른 브랜드 차량 대비로 더 날카로운 느낌이 맞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아우디는 진짜 이런 단차는 진짜 킹벽하긴 하다. 네, 진짜 완벽하게 잘 잡죠. 진짜. 이런 부분들도. 그러네. 네, 미리 단위로도 네. 오차가 거의 안 느껴지는. 그러네.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없죠. 없네요, 이 정도면. 진짜. 네, 이 전면부의 헤드라이트나 뒤에 이제 리어 라이트 이런 디자인 때문에 네.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우디의 어떤 그 디자인의 방향성이 네. 내연기관차의 어떤 그런 날렵한 그런 세련된 느낌과 그리고 또 전기차의 요즘 그 트렌드 그거의 중간 밸런스를 맞춘 게 아닌가. 저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아우디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아우디가 서비스 센터가 좀 별로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맞아요. 차는 안 까고 네. 다 뒤에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불평하신 분들 진짜 많은데 좀 그게 좀 개선이 됐을까요? 일단 네. 저는 현직에 있지 않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불편 불만 접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손을 놨기 때문에 그래도 오너시니까. 네네네. 그 네. 부분을 일단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네. 네. 약간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우디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네. 2년 동안 2번 정도 센터를 갔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네. 규모의 센터가 개포 쪽에 센터가 있어요. 개포 쪽에 있구나. 그쪽에서 이제 저도 제가 차량 정비를 받기 위해서 갔다 왔었는데
그러는데 네네. 예전보다 어드바이저 분들의 응대라든가 네. 메케닉 분들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숙련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네. 더 나아졌다. 아, 그리고 다행이다. 서비스도 질이 좀 더 향상됐다라고 생각이 더 개인적으로는 들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AS적인 퀄리티의 만족도는 제가 보기에 수입차 브랜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하자가 좀 있거나 놓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어딜 가나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쵸. 응대 퀄리티 어떻게 조금 더 빠르게 더 이분을 위해서 수리를 해줄까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적극성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개선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경험해보지 않고 예전에 네. AS 센터가 안 좋았고 지금도 당연히 안 좋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는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아우디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아우디가 조금이나마 한국에서 한 스텝 더 이제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하면 깔 건 까고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맞아요. 선택을 하는 건 본인이 오롯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오늘 영상을 제가 참여를 한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 이거 휠 엄청 크고 얇아요. 그죠? 네, 이건 또 느낌 신기하네. 엄청 크다, 이 둘레 자체가. 장거리 운전하면 이렇게 두 손으로 탁 잡을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양 옆쪽에 타공되어 있는 것도 네네네. 네, 그것도 요런 좋고. 건 되게 스포츠 감성인데. 맞죠. 지금 지금 주행 모드가 네, 네. 균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다이내믹으로 바꿔볼게요. 반응성 좋아졌네. 예, 반응성이 딱 더 즉각적이에요. 아, 그러네. 엄청 가벼워지네요, 차가. 네. 그쵸. 핸들은 좀 더 무거워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죠. 좋은데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묵직한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승차감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건 에어서스 그 기능을 더 극대화시킨 거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요철을 넘어봐야 알 수 있겠죠. 차가 그냥 운전해보면 네. 이 도로가 완전 평평하지 않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울퉁불퉁 그쵸, 살짝살짝 요철이 조금씩 있고 있죠. 진짜 다르다. 진짜 달라요. 신기하다. 거의 안 느껴져요. 네, 진짜 신기하다. 방금은 의식해서 우리가 느끼려고 했잖아요. 네. 평상시에는 못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차 진짜 주행감 럭셔리하다. 좋네요. 아 진짜 이거 저희 돈 받은 거 아니거든요. 진짜 돈 받은 것도 좋다. 없고 그냥 차량 빌려서 지금 타보고 있는 건데 네.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이제 음악을 한번 네. 사운드를 한번 높여서 한번 드러나 볼까요? 약간 좀 살짝 하우스 같은 음악입니다. 야, 이거 진짜 좋다, 스피커. 네, 이건 뭐 야, 이건 뭐 말모네요, 말모. 위치 공간감이 네, 네, 공간감. 미쳤어요. 네. 엄청 좋은 라이브 펍에서 내가 이제 정말 여유 있게 술 한잔 하면서 듣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디 휴양지에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네. 오케스트라 실황이나 네. 라이브 녹음된 거 네. 그거 들으면 더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진짜 좋네요.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조금 언급드리고 이제 지나갈 건데 제가 네. 아무래도 지금 보험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사고 합의 관련해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네. 사고 합의를 볼 때 자동차 보험은 사실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운전차 보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이 운전자 보험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네. 꽤나 있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네.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하냐면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망사고에서 네. 제 지인 친구 그 회사 동료분께서 80km 정도로 야간에 운전하고 계시다가 6차선 도로였는데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횡단을 하시는 분을 네. 못 보고 충돌을 해서 사망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형사 합의가 무조건 필요하죠.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고 또 합의금도 필요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행인 건 이분께서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운전자 보험 내에 핵심 담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이 지금 최대 한도예요. 그 2억으로 처리가 났어요. 네, 본인 사비 들이지 않고요. 두 번째는 민식이법 다들 알고 네. 계시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킥보드를 타고 가는 소위 킥란이 어린 아이가 실수로 그 차량을 이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어린 아이도 그렇고 그리고 차량도 파손이 거의 없었고 어린 아이도 거의 다치지 않았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과실 100%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운전자분께서 운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리고 아이의 아버님께서 변호사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합의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불응했겠죠. 동의하지 네. 않았고 지금도 분쟁 중인데 결국 민식이법 때문에 졌죠. 네, 지게 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셨다면 이걸로 자기 부담금 없이 처리를 다 끝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제가 겪었던 사고인데 네. 제가 앞차와의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가고 있었는데 옆 차로에서 급작스럽게 끼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제 과실 100%로 잡혔어요. 아. 이것도 경미한 사고였었거든요. 그 범퍼 부분이 살짝 찍혀 있었고, 네, 그리고 그분도 거의 다치지 않으셨고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다 했지만 네. 제가 이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약간의 그 뒷골이 땡기는 뒷목이 좀 뻐근한 충격이 있으니까. 네, 충격이 아무래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서류를 받아서 청구를 했습니다.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 중에서 이 운전자 보험 내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건 뭐냐면 네. 내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있죠. 네, 상해 정도에 따라서 급수가 1급부터 14급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가장 낮은 등급인 30만 원을 전 받았어요. 내 과실 100%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급부터 14급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2,800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보상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 내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활용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운전자 보험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한 달 보험료가 10,000원 안팎입니다. 그럼 진짜 부담 없다. 네, 10,000원대의 보험료로 운전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여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해에 따른 뭐 수술비나 입원비나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요. 운전자 보험뿐만 아니라 네. 저는 대리점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설계사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보험 쪽은 분야가 워낙 다양하죠. 네.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그리고 건강에 해당되는 보험들, 그리고 재산 보험들, 이런 것들 모두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아우디의 차세대 프리미엄 전기 세단 아우디 A6 e-tron을 시승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아우디 A6 e-tron은 아우디가 전기 세단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좀 회복하려는 핵심 모델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장거리 안정성이 뛰어난 전기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동급 세그먼트 전기차 사실 비교 대상들이 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아우디 전기차의 장점 그리고 다른 차 대비로 더 좋은 점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밸런스, 네, 균형, 어디 하나 부족함 없이 전반적으로 다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다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차량을 타면서 가장 크게 만족했던 건 주행감, 승차감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그런 패밀리 세단, 네. 그리고 프리미엄 세단을 고려하신다면 전기차 쪽으로 반드시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이 차량은 반드시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 네. 전시장에 있는 지점장님, 네. 가장 높은 직급을 갖고 네. 계신 분과 네.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예, 그래서 브로커로서 네. 최선을 다해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우디가 부응했으면 잘했으면 하는 좋겠어요. 마음으로 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